네, 안녕하십니까. 강스타입니다. 오늘은 그 부동산 대출 10월 안에 완전 막힌다. 요 관련돼서 내용을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정말 지금 그 정부에서 대출에 대한 칼을 뽑아들은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가을철 이사 수요가 완전히 난리 났고, 그 다음에 중도금 대출이 안 나와서 계약까지 포기하는 그런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분위기가 왜 정부가 이렇게까지 대출을 규제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봤는데, 그럼 그 내용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블라인드라는 이제 어플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그 회사 직원들이 익명의 게시판을 이렇게 쓰는 그런 어플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실제 떠도는 지금 내용인데요. 자, 지금 4분기 시작인 10월 1일부터 그 가계대출할 한도 규제가 시작됐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계대출이 단순히 이렇게 신용대출 뭐 이런 것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신용대출, 전세대출, 뭐 주택담보대출 총합을 지금 한도를 제한을 한다고 하는데요. 이 영업일 하루면 끝날 한도라고 합니다. 한도 소집 후에는 접수받은 대출건들의 2월이 된다고 하는데 10월 1일부터 2, 3일간 이게 받을 대출 접수만 하더라도 11월 한도가 다 끝나버릴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제 4분기에는 대출 자체가 아예 막혔다고 보는 게 맞다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또 다른 이런 글을 봐도 지금 그 9억을 배정받았다고 하더라고. 9억. 아니, 이거 주택담보대출만 하더라도 한두 건이면 이거 끝날 그런 금액이네요. 어제 하루 만에 7억을 소진했다고 합니다. 2억 남았어요, 이제 2억. 자, 현재 이제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는데, 이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전세가가 이제 미친듯이 올랐죠. 세입자들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쓰지 않으면 이제 너무 이제 비싸져 버린 집값 때문에 내 집 구하는 것도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전세금 마련 자체가 이렇게 어려워졌기 때문에 이제 정말로 힘든 상황이 온 거예요. 근데 이런 내용은 제가 지난번 이제 포스팅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 이거 영상을 찾아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로 갈수록 이제 대출 금액이 없어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이제 빨리 신청을 하셔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이거를 보신 분들은 이제 대출 신청을 하거나 미리 증액을 신청해 놓으셨겠죠? 그러면 이 대출 규제 히스토리를 살펴보면 이 9월 30일 날 우리나라 경제 책임지는 이 4명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모여서 이제 앞으로 대출 규제를 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발표된 거는 최근 가계 대출이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가 바로 2001년 전년 동기 증감률인데요. 올해 2분기에 1,805조 9천억으로 이제 급증을 했는데 전년보다 10.3%나 늘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정부가 이게 전년도 대비 증가율의 관리 목표치가 5에서 6%인데 이게 2배나 더 빠르게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대출이 늘었나 살펴보면 특히 20, 30대 대출이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봤을 때 파란색이 청년층, 그리고 요 주황색 같은 게 청년층 제외 다른 층, 그 다음에 이게 전체인데, 이 전체나 이 정도 되는데 청년층이 이렇게 갑자기 확 높아지죠. 12.8%. 이 12.8%가 어떻게 구성되냐 한번 보시면 딱 봤을 때 다 같이 늘었는데, 특히나 이 높은 거를 보면은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 21.2%, 그리고 신용대출이 20.1%입니다. 신용대출이 이게 증가율이 좀 높은데, 자, 신용대출이 왜 이렇게 늘었을까 이제 좀 분석을 해보면, 요즘에 이제 주식을 상장을 하면서 이제 공모를 하는데, 그 공모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이제 추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요 증권사에서 이제 지난해 신규 계좌 중에 20, 30대 계좌가 54%나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대출이 늘어난 게 과연 20, 30대 잘못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가 않는데, 이제 부동산 가격을 높여서 이제 전세자금 대출이나 주택담보대출 높이고, 그리고 이제 집을 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투자를 해야 되죠. 투자를 하려면 또 이제 주식이나 이제 비트코인 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이렇게 환경을 만든 게 바로 정부가 만든 환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론도 지금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정부 정책 실패로 피해는 실제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이런 의견들이 대다수고, 이제 국민청원에도 이제 정부 비난글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제 서민들이 너무 지금 힘든 상황이 왔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정부가 이렇게 기를 쓰고 욕을 먹을 거를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할까? 이거를 한번 분석을 해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정부가 가장 주의 깊게 보는 것은 아마도 이제 미국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이게 앞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싶은데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에 대해서 지난달 9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라고 하죠. 이 정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11월에 테이퍼링을 시작하도록 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아마 11월쯤에는 본격적인 테이퍼링이 시작되고, 그리고 이 위원들이 앞으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투표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점도표라고 하는데요. 2022년에 기준금리를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FOMC 의원이 총 18명인데 6월달 회의에는 22년에 뭐 7명만 올리자 이렇게 했는데 9월달 회의는 9명으로 또 늘었어요. 이렇게 지금 인상 시기와 인상 폭을 이렇게 높여야 된다라고 하는 의원들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아니 이게 왜 우리나라 대출 규제하는 거랑 뭔 상관이냐,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테이퍼링 한 다음에 만약에 이제 미국이 금리 인상을 시작하게 되면 한국에 투자한 달러들이 더 안정적이고 금리가 높은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국과 미국의 금리가 같다면 여러분은 어디다 투자를 하실까요? 아무래도 안정적인 미국 쪽에 더 투자를 하시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 미국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이런 자본 이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경연의 연구 결과도 이렇게 발표가 된 게 있는데, 미국과 한국의 금리 차이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되면 한국의 외국인 투자 자금 유입이 감소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국 내 달러가 외국으로 나가면서 달러가 부족하게 되면 그 심각한, 이제 극단적인 얘기긴 하지만 IMF 때와 같이, 그러니까 외국에서 빌린 돈은 이제 달러로 갚아야 되는데 외국에서 이제 빌린 돈을 달러로 갚지 못해서 국가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도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달러가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한국 금리도 이렇게 위에서 본 것처럼 인상을 해야 되는데, 자, 이렇게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될 경우 이제 대출이 많은 사람이나 특히 좀비 기업, 한계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버는 거를 이제 대출 이자로 쓰더라도 이제 갚지를 못하는 그런 기업들이 이제 줄도산할 수 있다, 이런 리스크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때문에 뭐 한계 기업들이 좀 많이 생겼는데 그런 기업들한테 이제 직격탄이 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국은 이제 이거를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지난 8월에 기준금리를 한번 인상을 했는데요. 이건 미국보다 먼저 기준금리를 선행적으로 단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발표한 내용들을 보면 앞으로 두세 차례 더 진행할 거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제 추가적으로 이사를 계획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대출금이 소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이사 시점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뭐 투자를 하신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지금은 좀 철저하게 대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는 현황과 왜 정부에서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는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강스타였습니다. 감사합니다.